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하웨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웨이 반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5G 모뎀 칩과 AP를 하나의 칩에 담은 5G 통합칩인 엑시노스 980의 샘플을 스마트폰 업체에 제공해서 테스트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웨이가 독일 이파 행사에서 5G 통합칩인 기린 990 5G를 공개하고 오는 19일, 그러니까 12월 뒤죠. 출시되는 하웨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메이트 30에 탑재된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전격적인 발표인데요. 이렇게 되면 5G 통합칩이 적용된 최초의 스마트폰을 하웨이가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설계 역량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삼성, 퀄컴으로서는 충격을 받았을 듯 싶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에는 통신망을 감지하는 5G 모뎀칩과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두뇌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각각 들어갑니다. 이 두 개의 칩을 하나의 칩에 담기 위한 경쟁이 바로 5G 통합칩 경쟁인데요. 삼성은 엑시노스 980의 샘플을 내놓고 테스트 중인 상황에서 하웨이가 곧바로 5G 통합칩이 들어간 폰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합칩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활용과 전력 절감입니다. 스마트폰 내부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서 설계 편의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칩에서 통신도 주고받고 데이터 연산도 하기 때문에 전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는 얘기죠. 특히 통합칩은 모바일 분야에서 5G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모바일 AP 세계 1위 업체인 미국의 퀄컴과 대만의 미디어텍 등도 5G 통합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산 시기를 내년 1분기, 내년 3반기 정도로 언급했는데요. 이 두 업체가 삼성과 하웨이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5G 통합칩을 내놓고 하웨이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5G 통합칩이 적용된 최초의 스마트폰을 내놓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시아가 이제는 설계 역량도 미국 퀄컴을 위협할 정도로 경쟁력이 올라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허와 설계 자산 대부분은 여전히 퀄컴, 또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죠. 이 ARM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 업체의 경쟁력이 일치월장하고 있음이 또 한 번 입증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직 실체조차 없는 이번에 양산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안개 속인 경쟁력 자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그렇게 경계한 것 같습니다. 하웨이 5G 통합칩은요, 하웨이 자회사인 팹리스 업체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대만의 TSMC가 이 설계도대로 만든 제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과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하웨이 같은 경우는 이 통합칩이 TSMC의 7나노 극자외선 EUV 공정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칩을 적용하는 스마트폰도 가장 최첨단 폰이라고 할 수 있는 하웨이의 메이트 30에 들어갑니다. 아직 대규모 양산을 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메이트 30이 나오게 되면 지금 당장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대단한 규모로 제품이 출시되는 것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산 시기도 빠르면 올 연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삼성의 5G 통합칩은요, 7나노 극자외선 공정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8나노 핀펫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8나노 핀펫 공정은요, 7나노 EUV 공정보다는 수준이 낮습니다. 그만큼 하웨이가 더 첨단 공정을 통해서 칩을 만든 만큼 대단한 성취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8나노 핀펫 공정을 통해서 만든 만큼 최첨단 모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통합칩은 상용화 모델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볼륨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상용화 주력 모델, 상용화 모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하이엔드 제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웨이는 더 첨단 공정인 7나노 극자외선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최첨단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통합칩이다. 반면 삼성은 8나노 핀펫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고 상용화 주력 모델에 들어가는 통합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G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삼성과 하웨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키워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LTE 도입 시절에도 퀄컴이 AP와 LTE 모뎀 칩을 결합한 원칩을 가장 먼저 생산해서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5G 시장이 아직 완전히 개화된 시장은 아니고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통합칩을 가장 먼저 내놨고 삼성도 지금 샘플을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하웨이와 삼성이 5G 모뎀 통합칩이 적용된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내놓을 것으로 본다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퀄컴은 지금 5G 통합칩 개발은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5G 통합칩 샘플 테스트 개발은 사실은 제가 끝냈다고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끝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물론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불리하게 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5G 통합칩을 아마 개발을 끝냈을 것으로 보고 개발 중이어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보고 조만간 5 통합칩 샘플을 스마트폰에 보내서 아마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퀄컴이 이번 하웨이의 5G 통합칩이 적용된 스마트폰 출시 소식에 가장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리처드 하웨이 CEO도 독일 이파에서 언론의 자랑을 단단히 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왔는데요. 삼성이 며칠 전 5G 통합칩을 발표했지만 언제 어느 스마트폰에 적용될지는 모른다. 우리 칩셋은 현재 이용 가능하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웨이 칩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리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자신감이 있죠. 또 유심히 봐야 할 게 이번 5G 통합칩이 적용된 스마트폰 출시 소식을 유럽에서 발표한 점입니다. 독일에서 발표했는데요. 하웨이가 5G 기술력을 독일에서 강조한 것은 유럽이 미중 무역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하웨이는 제재 때문에 5G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5G 시장이 열린 곳은 세계에서 단 두 곳이죠. 우리나라 한국과 미국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현재에서는 이 시장을 삼성에 내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유럽은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웨이로서는 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적은 유럽에서 경쟁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웨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니케이에 또 베트남 소식이 나왔는데요. 베트남 통신사가 5G 통신망 구축에 중국 하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기밀을 빼간다 이거죠. 통신 장비를 통해서. 그 이유로 베트남 통신사 비에텔이 5G 통신망 구축에서 하웨이 등 중국 장비를 배제하고 유럽 장비 중심으로 꾸리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지금 하웨이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도체 칩 분야에서는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미중 무역 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웨이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